아. 이렇게 족같은 새끼들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우파가 여러분, 대한민국 우파는 정확히 우파가 박살났다기보단 보세요. 이게 지금, 보면, 좌파는요, 컨트롤 타워가 있어요. 좌파는 지금 정치인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컨트롤 타워가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처음차로님 감사해요. 컨트롤 타워가 있는 거라고요. 이해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학생회가 있으면 학생회장들이 찐이 아닌 그 뒤에서 컨트롤 타워가 있고, 지금도요, 김어준이 뭐 아침 7시에 방송하면 여러분, 김어준이 그렇게 성실한 인간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프레임을 전부 다 본인이 만들겠어요? 새벽 3시에 여러분 사설이 뜨거든요. 새벽 3시에 신문사 이런 데서 사설이 뜨는데, 오피니언이 뜨는데, 그 오피니언 새벽 3시에 다 나온 거를 다 혼자 추려가지고 아침 방송에서 프레임을 만든다고요? 아이고야. 그걸 민주당은 그런 프레임을요, 조직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조직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에서 이제 정무적인 일들이나 이런 게 조율을 해서 계속 쏴대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역할을 여러분, 우파는 어디가 했었어요? 대한민국 우파 진영에서 국정원이 해주고 정경련이 해줬던 거지. 정확히 말하면 정경련은 돈을 내준 거고, 국정원이 주로 한 거죠. 근데 이게 없어지니까 이게 정권이 이쪽에서 넘어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저쪽에 국내 정치 파트에 대해서 막 난리를 치니까 국정원의 컨트롤 커맨드 센터가 없어진 거예요. 우파는. 그러면서 고만고만한 정치인들끼리 자기들끼리 확 그냥 공천권과 자리 다툼만 무지개 막지하게 하지. 이 자유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어떻게 지키고 나라를 어떻게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들어온 정보들을 수집해서 어떻게 정무적 판단을 하는지가, 그게 국민의힘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런 게 지금 민주당은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고 국민의힘은 그런 게 없어요. 국민의힘은 그런 게 없지. 네.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계속 그냥 조터지게 맞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거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 나는 벌써 이거를 이제는 난 그래요. 국민의힘이 선거를 이겼더니 다 배지가 불러. 지방선거를 이기고 났더니 다 배지가 부르고 뭐 하는 건데, 선거 이기면 뭐예요, 여러분? 공무원 조직이 장악이 돼. 지금 정권이 교체된 것 같아요. 방송사 꼬라지를 보고 각종 단체 이런 거 보세요. 그리고 그쪽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아니, 지금 요번에 같은 경우에도요, MBC하고 해서 지금 김은혜 홍보수석인가요? 지금 욕 개처먹는다고 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김은혜 수석이 여러분 욕을 왜 먹냐면, 사람들이 아리까리하다가 요번에 김은혜를 두고 판단이 아리까리하다가 다들 지금 머릿속에 대가리가 깨졌거든. 와, 진짜 MBC 사장 박성재와 진짜 친하긴 친한가 보다. 지금요, 대한민국 우파 정당 여기 있잖아요. 개인적 친분이나 이런 거를 끊어내고 이러는 게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들 지금 머릿속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윤석열 뭐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에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오래 안 하고 진짜 하다 그냥 후딱 된 거야. 인재풀도 없고 뭐도 없고 그래.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도 막 뭐라고 하다가 제가 들은 말이, 네가 대통령 하라고 난리친 인간 아니었어? 그치? 그럼 넌 왜 그랬는데? 그때 대중성 가진 정치인이
승리를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윤석열밖에 안 보였어. 우파가 다 그 모양 그 목걸이였지.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 이거 윤석열 대통령 한 명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웃기다 얘기예요. 이건요 여러분 조직력의 문제야. 조직력의 문제. 그러니까 우파가 우파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우파 정치인들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서로 교류하던 사람들이야? 서로 잘 알아?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파 정치인들끼리는 팀워크 있어? 없지. 그러니까 지금 김은혜 자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르면 안 돼요. 제가 김은혜 홍보수석 자르라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야. 자르라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다들 있잖아요. 자기가 인생 살면서 친분 관계로부터 좀 벗어나야 된다니까. 내가 제일 답답한 게 이거야. 있잖아요. 그럼 김은혜 있잖아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풍문이에요. 풍문.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잖아요. 출구조사 결과를 제일 먼저 알려준 사람이 김은혜 홍보수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저는 그래요. 김은혜는 어떻게 알았을까? 김은혜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거 나보고 너는 왜 그런 거 이런 얘기를 안 하냐 그러면 왜 아는지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야 이 선거 야 출구조사 결과 개 살벌해 막 그래 개 살벌해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다고 그래서 뭔데 그랬는데 하고 나서 0.73 그래서 야 0.73으로 이겼어. 와 그랬다고. 그 공중파 3사 그거 여론조사 담당자하고 사장밖에 몰랐는데 김은혜 홍보수석한테 그걸 알려준 사람은 박성재 사장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씨발. 아니 그 같은 회사 동료로서 그렇게 친했던 거 지금 정파적으로 서로 맞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경기도지사 선거 때 MBC가 경기도지사 후보 김은혜를 작살나게 공격을 했어야 되잖아요. 안 했다. MBC가 여러분 아주 그냥 잡아먹을 듯이 국민의힘 후보라고 하면 잡아먹을 듯이 난리를 치는데 김은혜 후보한테는 여러분 그러지 않았었고 김은혜 의원한테는 앞으로 정치하실 때도 MBC가 그러면 여러분 이게 졸라게 씨발 찝찝한 거야. 그건 거죠. 은혜야 나 좀 살려줘 이런 거지. 이거 선물 막 이러지 않았을까? 추정. 날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날리면 큰일 나요. 이런 식으로 날리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 나만하지 않아. 그냥 근신하시오 엔드 그 다음에 아이고 내년 봄에 또 한 번 용화대 용산 개편이 내년 봄에 또 한 번 있겠구나 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이 새끼라고 말한 걸 기정사실화 시키고 뭐 이러는 거 이런 게 이제 산으로 가는 거지. 요번에 대응 완전히 산으로 가는 거고. 아이고. 아무튼 있잖아요. 저는 그래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욕 오지게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 개발하고 수익 남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기부 체납도 하고 있고 세금도 다 내고 있는데 기부 체납은 뭐냐 그럼 기부 체납을 아예 공식적으로 기부 체납 비율을 올리든지 수익을 내면 수익을 환수하겠다. 그러니까 저는요 그게 저도 이제 그거 완전 좌파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 환수하겠다가 아니라 기부채나 비중을 차라리 올리겠다. 지금 적정순으로 올리겠다. 뭐 이렇게 하든지 기부채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지. 수익 나면 또 돈 벌었냐? 현금 내. 현금으로 빠꾸 받으면 씨발 전쟁 나고 싸움 나지. 뭐 그러면서 이제 요 오지게 먹던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 모든 거에 대해서 그냥 대한민국 우파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럼 보수가 왜 보수 같지 않냐? 보수 이데올로기가 없고 보수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뭐가 보수인지에 대해서 정립이 안 돼 있다니까?
저쪽에는 공공의료 정책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보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각각 해서 안정적인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인적 관리가 인적 자원 관리가 되고 그리고 이런 그런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지금 컨트롤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그리고 뭐 이게 분명히 우파가 집권을 했는데 좌우 연합 정권의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좌파가 집권을 하면 확실하게 좌파가 집권을 한 거고 우파가 집권을 한 거면 좌우 뭐 이런 우파 연합 정권이 탄생한 이런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재밌네. 그러고 있어요.